안녕하세요. 어, 21년도 5월에 마지막 코스피 주간 시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전반적인 거를 보기 위해서 외부 지표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주간 시황에서 중요한 내용은 한국은행에서 21년도 한국 경제 성장 전망을 4%로 증대했다는 거, 외국에도 다 나갔을 거고요. 이 부분은 긍정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미회담 키워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거를 이전에 다 요인별로 나눠놨던 거를 그냥 압축을 했어요. 압축을 해서 한 세 장 정도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부수적인 요인들 한두 개를 더 말씀드리고,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 증시 반응은 이 한미 회담의 결과물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 그거와 코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끝났을 때 수혜가 받는 종목으로 재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보는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이죠. 미국 시장도 금리 인상은 부정적인 요인이고 인플레이션은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갑자기 다가옵니다. 인플레이션은 계산을 할 수가 없고요.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다가오고 그게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예는 어, 집값이고요. 가상화폐 가격이고 주가입니다. 이것들이 급등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입니다. 경쟁과 다 같이 성장인데 저는 후자에 좀 더 가깝다고 보고 있고요. 첫 번째 3월쯤만 해도 경쟁적인 요인이 많았습니다. 물론 시장이 붕괴되지는 않았어요. 반도체 시장 자체는 잠시 내려온 거지, 살짝. 실질적으로는 다 같이 성장이 이루어져서 흑자가 나타난다면 우상향은 나타날 거고요. 자동차 시장의 반도체가 부족할 뿐더러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현장에서 이제 반도체는 진짜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5G는 그냥 넘어갈 것 같고요. 6G로 넘어가는 세상으로 바뀌게 되면 또 새로운 규모의 새로운 속도의 반도체가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백신 및 코로나는 백신 접종률이 이제 제일 중요한 하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10%가 상승됐기 때문에 사실상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밑에 다 빨간색으로 바꿔놨죠. 이 전반적인 산업들 전반이 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수혜를 받았던 바이오, 그다음에 기존에 수혜를 받았던 화학, 철강, 그쪽이 오히려 조금 내려갈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철강도 올라갈 겁니다. 원자재의 가격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3, 4분기까지는 안 떨어질 거고 그 이후에 변화가 될 겁니다. 2, 4분기까지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익을 가져갈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마진을 남기고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코로나가 끝난 그 시점, 6개월 정도의 시점에 발생할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뉴딜인데요. 뉴딜은 국외와 국내로 나뉘고 국내는 그린 뉴딜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번에 한미회담이 그린 뉴딜에 스위치를 온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큰 수혜를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를 제가 추천해 드렸잖아요. 두산인프라코어가 두산중공업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안 했던 건데 약간은 아쉽긴 하지만 어차피 합병 비율도 계산해서 보니까 1대 0.5더라고요. 주가 비율 딱 보시면은 두산인프라코어가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21년도 경제성장 전망인데요. 이거는 시장 이슈 0입니다. 작년에 이거는 그 국회 예산처에서 발행된 겁니다. 국회 예산처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어떻게 예측했냐면 그 세계 경제를 어떻게 예측했냐면 그냥 5% 정도, 4%와 5% 정도인데 지금 IMF는 6%까지 올라와 있고요. OECD도 5.6%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거다. 한 해 동안도 유지가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률에 비해서 우리나라 거 볼게요. 0.4% 정도 상승했는데 우리나라를 보면 국회 예산처는 3.1%인데 지금 얼마냐면 연간 4%입니다. 4%. 상반기만 3.7%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좋은 상태고요. 실업자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호텔, 여행, 영화, CGV, 그다음에 항공 쪽에서 지금 고용난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고생하시잖아요. 그분들의 일자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동력은 우리나라가 백신을 50% 넘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 모든 나라들을 편안하게 여행 다닐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21년도 경제 성장 전망 3%는 4%는 여기 4%예요. 시장 전체의
주가에도 긍정적이고 채권에도 긍정적이고 전체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에는 겉으로 안 드러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 4%는 우리나라가 진짜 백신 동맹 내용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미회담의 결과가 된다면 4.4에서 4.5 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목으로는 5% 이상 상승한다는 겁니다. 실질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도 보시죠. 이게 실질을 의미한다는 거. 마이너스 1%죠. 여기도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주가에서 내려가기보다는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면서 부정적인 시장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긍정적이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가져온 겁니다. 한미회담 키워드입니다. 일단은 백신, 대북, 정책, 미사일, 위성, 달 탐사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이게 모더나, 노바백스인데 삼성과 SK죠. 그래서 여기가 긍정적이고요. 향후 이익에서도 크게 날 것 같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쪽입니다. 바이오팜은 약간 서브고요.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크게 나오고 셀트리온은 치료제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치료제를 쓰는 사람보다 백신을 맞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쪽이 좀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CN에서는 이제 대북 정책과 연결돼서 H&M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개성공단만 열리면 H&M은 더 주가가 한 지금 가격 대비해서 5만 원 정도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난티가 급등을 했고요. 이 아난티는 대북적이면서 호텔주죠. 그러니까 섹터가 겹치면 이렇게 급등이 나타납니다. 현대로템도 전기차면서 동시에 전기 전철이면서 동시에 개성공단 수혜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꼭 들고 가시면 한 번에 슈팅은 그러니까 H는 벌써 슈팅인 상태고요. 아난티도 슈팅인 상태인데 현대로템만 조금 천천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도 달 탐사라는 아르테미스 협력인데요. 이거와 연결해서 위성 탐사로 보셔야 되고요.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하나 시스템하고 하나 자체가 좋은데 그러니까 주가 반응으로 봤을 때는 얘가 하나가 퇴출됐거든요. MSCI에서. 그러니까 퇴출되는 거 편출된 거죠. 편출됐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고요. 저는 요 전체 대장은 항공 우주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캠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도 좋아 보이고요. AP 위성도 요거랑 겹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조금 볼 수는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가져간다면 저는 항공 우주 가져가고요. 탱커와 들고 가고 AP 위성 갖고 가고 이 두 개는 빨리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조금 더 보고 아마 편입을 넣을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대기업 이슈인데요. 반도체 배터리 모빌리티를 해서 대기업들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현대차인데요. 기본적으로 현대차는 모든 게 다 있어요. 모빌티와 관련된 거,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거 전부 다 있고요. 지금 영상에 보시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연결된 건 로보틱스인데요. 지금 경찰이 하는 역할, 군견이 하는 역할을 이 로봇들이 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라서 제가 이제 현대차만 가져가기 조금 아쉬워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같이 연결한 거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공장에서 자동화는 공장 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소 전기 트럭도 중요합니다. 수소 전기 트럭이란 거는 기존에 있는 그 트럭을 대체하는 거고 수소 전기 트럭 그 외제 테슬라 말고 뭐 있었죠 하나 그거 약간 사기 비슷하게 돼 가지고 주가가 많이 하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서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제대로 개발만 한다고 하면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게 경쟁일까 봐 걱정이 되는데 위탁산산 순위가 이 정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하이닉스가 신규로 투자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은 기존에 하는데 이 파운드리 생산을 단순하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산이 필요하죠. 자동차 반도체뿐만 아니라 각종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전반에 이게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되고 그다음에 또 자동차 반도체에서 크게 들어간 거는 자율주행에서는 핵심적인 부품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황인데 요렇게 들어가서 자동차 회사랑과 연계를 해서 GM이 있고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다른 회사랑 연결해서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 납품해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1분기 이익을 보면 어마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막 그 작년에 벌어들인 돈만큼 1분기에 다 벌어들인 걸로 나오고요. 이게 인제 지금부터 캐시카우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도 하는데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돈이 나오면서 재개발을 하고 재개발을 하고 하면서
LG화학 전반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LG화학을 지금 80만 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매담의 키워드 중에 6G와 원전, 그다음에 바이오 플라스틱, 청정에너지입니다. 6G는 AP위성, LG전자, 삼성전자고요. 원전은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전뿐만이 아니라요. 두산중공업은 실제로 인제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서 담수화 시설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물 부족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 플라스틱인데요. 제가 오늘 스타벅스 가서 샌드위치를 하나 먹었는데 샌드위치 표정 비닐로 쌓여 있는데 비닐을 뜯으니까 거기가 이게 썩는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이 썩는 플라스틱을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거 전량 외국에 수출 다 가능하고 있고 스타벅스에도 사용하고 있죠. 이런 바이오 플라스틱과 관련된 업종은 롯데케미칼하고 또 하나 더 있었는데 포스코 케미칼하고 그런 기업들이고 그다음에 대상, CJ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연결되고요. 이 대상과 CJ가 연결되는 이유는 결국에 이 바이오 케미스탈과 플라스틱과 연결되는 이 바이오를 다 밀가루나 그런 것들로 옥수수 껍질이나 그런 걸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 개발될 거다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인제 저는 크게 보지는 않아요. 이거는 그냥 비닐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맞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권과 연결된 것보다는 좀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지만 향후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청정 에너지가 더 크고요. 하나솔루션, OCI, 윌슨,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인데 두산중공업은 진짜 너무 많이 섹터가 있으니까 주가 상승이 일어나는 거고 두산중공업과 인프라코어의 합병까지 있으니까 단기로 상승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단기로 상승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익이 진짜 정확한 계산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주가 상승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냐 아니냐 그렇게 나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풍력의 유니슨도 더 좋고요. 그다음에 하나솔루션은 태양광에서 좋은 모습을 나오고 있고 시가총액 측면에서는 하나솔루션이 쪼끔 더 크고 하나솔루션 자체에서는 수소차까지 진출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도 주가가 상승 나왔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 대한 뷰인데요.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시장이 이제 실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망했던 거의 폐쇄가 됐던 산업들을 재건을 해야 돼요. 자영업자 재건은 이게 눈에 안 드러납니다. 근데 여행이나 호텔이나 항공 같은 경우에 1등 기업들을 살려 놓으면 2등, 3 등이 생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영업자도 다 망한 게 아니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맛집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거리가 떨어져서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매출이 안 나는 거죠. 그 단점이 있는 건데 이제 조만간 백신을 맞고 나면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겠죠. 저는 백신이 한 9 월, 10 월쯤 되면은 끝나고 우리는 인제 다른 플랜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에 있었던 모든 상황들을 다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게 프로그래머해서 팔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성장이 아닌 세계의 성장을 위해서 지금 금리 양적 완화를 줄이고 있지 않고요. 양적 완화를 줄이는 것보다 금리 인상이 더 무섭거든요. 그래서 양적 완화 정책이 하는 동안에 금리 인상을 대비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것이지 절대 양적 완화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을 했기 때문에 수요를 자극하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거고 거래 승수를 늘리려고 한다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증세하는 다른 영상도 하나에 찍은 것처럼 고소득자나 법인, 대형 법인 같은 경우에 큰 법인 인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익이 많이 난다고 할지라도 그 이익이 많이 나고 세금을 많이 때린다고 할지라도 이거에 따라서 거래 승수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기업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어 잘 사는 사람들은 좀 더 좋은 제품을 사지 그냥 중저가를 안 삽니다. 근데 중산층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생필품처럼 쓰는 거잖아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 활발한 경제 활동을 통해서 경제가 올라간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피라미드 구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코로나로 성장한 산업이 유발되는 피해를 축소하고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제 이게 지금 시장 그리고 패드가 추구하고 있는 바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여기서 내용 중에서 일단 파월 의장이 예전부터 얘기했던 채권 매입 단계 축소, QE를 축소하고 난 다음에 금리 인상이니까 QE 축소 단계에서 우리가 주식을 판다는 거는 마지막 남아 있는 불같이 상승하는 주식을 버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익이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는 거고요. 상대적으로는 개별 종목들 중에 기존에 상승했던 종목을 상승시키면서 전체적인 주식 시장을 끌어올리기보다는 기존에 망했던 산업들을 끌어올릴 겁니다. H&M도 예를 들 수 있고 그다음에 영화 산업, 호텔 산업, 항공 산업 다 망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산업들을 부양시키고 기존에 있는 산업들을 주가를 높이지 않는다면 충분히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또 그려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미국이 50%를 돌파했어요. 미국의 목표는 21년도 6월, 7월, 7월까지가 되겠네요. 75%입니다. 75%가 되면 여기는 진짜 그냥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인제 백신이 그 코로나가 뭐가 되냐면 일반 감기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에 거의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몸이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겪어 보지 못했던 거를 몸이 겪으니까 그 반응으로써 거의 죽을 뻔하게 되는 거죠. 죽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걸 한번 경험함으로써 다른 거를 어떻게 좀 더 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릴 때 백신 접종 다 맞았죠. 그리고 요즘에 어린이 태어나자마자 주사 진짜 그냥 3년 동안 내내 계속 주사만 맞아야 돼요, 한두 달 안에. 그러니까 "그런 거랑 동일하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인제는 이게 독감 백신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뭐 천연두 백신 같은 그런 백신이라고 보시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테이퍼링입니다. 캐나다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다음 시즌에 테이퍼링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면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으로 더 강력하게 올 거기 때문에 그걸 줄여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적 완화의 QE가 종료가 되고 금리 인상 이 빨간 거가 조심해야 되는데 양 종료가 되기 전까지는 홀드인 거죠. 종료가 될 때쯤에 현금으로 거의 다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물론 이게 단기 쇼크를 줄 거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적절하게 시장 상황에 이번에 5월 달 그러니까 이 오 세린 메이의 달처럼 사고 팔고를 할 때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반도체입니다. 우상향이죠. 작년에 여기 P가 있는 지점까지가 상승이 일어났는데 결국에는 제가 여기 행잉이라고 했던 구간까지 다시 왔습니다. 여기서 과연 돌파를 하느냐 행잉을 하느냐는 시장이 결정하는 거지 절대 제가 결정하고 예측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기 구간에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는 소원은 있어요. 이게 제 소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시장에서 QE가 줄어들면은 자연스럽게 자본이 줄어들면서 떨어질 수도 있고 이 시장에서 경쟁력이라기보다는 완전 경쟁 요게 있는 거죠. 위탁 생산의 양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반도체 문제가 해소되면은 반도체가 이익을 낼 건데 이게 해소 아직 안 되고 있고요. 가상화폐 생각해 보세요. 가상화폐 주가 쭉쭉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가상화폐 채굴하려는 채굴기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공급 사이클은 타이트합니다. 이거는 맞아요. 근데 이거를 공급량을 늘리는다고 했잖아요. 물론 먼 미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치킨 게임이 발생을 하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장 요소가 광범위한데요. 가상화폐, 게임, 자동차, PC, 스마트폰, 클라우드, 5G. 근데 6G가 될 거고 위성 쪽에서도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거 맞고요. 국채는 아직 고정이죠. 그다음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입니다. 가격 결정 기업이 많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삼성전자, TSMC 그다음에 뭐 어 엔비디아 그다음에 인텔 자기들이 정하면 그 가격으로 물건이 팔립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반도체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진 않는데 아 이거는 박스권으로 봐야 됩니다. 이 지금 박스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기서부터 계속 박스권이 요게 이거 내내 박스권이 이거 내내. 그러니까 이 박스권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정고가 오면 일부 타는 게 맞는 거예요. 박스권 이탈하는 차트가 나오면 저는 무조건 삼성전자는 볼리저 밴드 바깥으로 튀어나가면 일부 매도, 대부분 매도를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 사자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려면요. 아 아쉽게도 저는 대북과 연결된다라고 봅니다.
코로나 현황입니다. 코로나 현황은 550만 회를 맞았었는데 이게 10분의 1이죠. 우리나라 인구의 730만 회. 실질적으로 1차 접종까지 한 사람이 500만 회를 넘겼기 때문에 10%로 대우는 이 1차 접종으로 대우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700만 회를 맞았다는 게 긍정적이고요. 1000만 회 이상을 맞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500명대 유지했고요. 여기서 내려올 가능성이 더 높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은 가족이 걸려도 자기는 안 걸린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파란색이 늘었죠. 인제 진짜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백신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러시아와 영국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죠? 백신 맞고 난 다음에 급등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영국과 러시아처럼 안일하게 그냥 마스크 벗고 다니면 100% 이게 돌파 감염도 당할 수 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백신 접종 계획인데요. 요거 합해 볼게요. 75 세 이상 그다음에 요게 65 세 그다음에 이거 인구 다 합하면 얼마예요? 1,200만 명이죠. 1,200만 명을 맞추겠다고 한 거고요. 5월 달에 인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격가지로 100만 명이니까 실제로 목표는 1,600만 명인데 이 중에서 한 300만 명 안 맞는 걸로 예측을 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 1,300명 이상의 약을 그러니까 백신을 준비를 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는 저는 이게 노쇼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세대가 지금 요거 안 맞는 사람들 거 맞을 수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맞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접종률 50% 까지는 다 그러지 않을까.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일수록 더 만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에 대한 수혜를 국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주 전반이 다 할 수 있어요. 비행기를 탈 때도 백신 맞은 사람만 라인을 다르게 해서 다 다다다닥 앉을 수 있고 안전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쪼끔 편안하게 서빙도 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금액을 깎아줄 겁니다. 그리고 제일 수혜는 누구냐면 영화예요, 영화. CGV도 주가 안 올라가고 showbox 안 올라가지만 영화관에서 한 영화관 한 관을 그냥 인제는 대규모화돼 있으니까 한 관을 백신 맞은 사람만 다 들어오게 해 주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영화비를 깎아 줄게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옆에 영화관에서 백신 안 맞은 사람 보는 거는 띄엄띄엄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호텔 입장에서는 백신 맞은 사람 오는 게 자기들한테 엄청 이득이죠. 맨날 호텔 심심하면 백신 안 맞은 사람들 그러니까 확진자 발생해서 폐쇄당해 버리잖아요. 그런 거를 막기 때문에 어떻게 해 주면 되겠어요? 할인 정책 펼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경기 부양을 해 주는 가장 좋은 요인은 국가가 그렇게 할인한 거에 대한 건수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산업이 살게 될 거예요. 물론 대기업만 살려 주니까 욕 들어 먹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백신이 2천만 명 정도 넘어가면 마지막 돈을 풀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진주시에서도 돈을 푼 것처럼 국가 차원에서도 돈을 최소 인당 20만 원 이상의 돈을 풀어 줘 가지고 경기를 부양을 한번 제대로 해 보겠다. 그게 나와야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포스트 코로나주와 자영업자들의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영업자 망하는 원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딱 구별되거든요. 이런 위기가 오면 극명하게 잘 나가는 자영업자와 잘 나가지 않는 자영업이 구분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진짜 구분이 되냐면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최근에 진주시 지원금 나왔을 때 사람들 많이 온 데는 괜찮은 거예요. 나쁘지 않은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 건데 그러지 않은 데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잘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배달의 민족 그 배달 시스템 잘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달로서 다 버티는 데가 많아요, 자영업종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다른 대응인데 500 명대를 유지하고요. 접종률 10% 달성 초과를 했고요. 실제로 1차 접종자 기준입니다. 700만 명이 700만 회를 맞았기 때문에 인제 점점점 늘어나서 긍정적입니다. 대형 바이오 같은 경우에 수혜가 됩니다. 백신 추가고 저는 매수, 삼성 바이오는 특히 매수로 보고 산바로 그냥 산바 말고는 추천할 게 별로 없어요. 냉정하게 말해서 바이오는. 나머지 바이오들은 약간 쏘쏘입니다. 그래서 후속 개발 성공 기업이 가연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뭐 백신 말고 암 치료제는 괜찮은데 백신 하는 쪽일수록 더 긍정적입니다. 자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현황인데요. 해외 업종은 계속 고웁니다. 계속 좋습니다. 이거는 원자재 가격이 주춤해야 얘가 주춤할 거예요.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 원자재 를 확보한 기업들이 마진을 붙여서 물건 팔기 좋은 게 6 개월간은 지속될 거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 6 개월 이후에는 인제 물건이 남아돌 수도 있겠죠. WD 오기 전 해에 1년 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면 됩니다. 해운업이 이제 호황이 일어나서 이 호황이 끝나지 않고 지속된다고 하면 치킨 게임의 욕구가 올라오겠죠. 특히 우리나라 해운업 H&M 같은 경우에는 큰 배를 20척이나 갖고 있어요. 이 배 두 개가 두 척이 이제 6월 전에 나오고요. 우리나라 조선업들도 다 그거를 직접 만들었죠. 그리고 그런 기술이 들어간다면 전반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계속 작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H&M은 어떤 거냐면요. 지금 이익으로만 10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10만 원짜리가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치킨 게임도 할 수도 있고 새롭게 운임이 상승이 되고 그다음에 북한 관광도 일어나면 결국에는 더 성장하는 거죠. 피할 수 없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성장 동력이에요. 이거 말고는 그냥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북한을 좋아해서 북한을 하는 게 아니고요. 북한의 인건비가 진짜 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제어를 하려면 우리는 저는 이제 국방력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공모함 좋아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다음에 호텔 업종입니다. 국내 여행가 호황 중이고 외국인 국내 관광, 그리고 관광을 할 때 카지노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카지노는 드랍률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 달 카지노 수입이 높았다 낮았다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대로 그 사이클대로 사고 팔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있겠어요. 이 GKL도 있는데 파라다이스가 제일 좋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행 업종에서는 백신 접종에 백신 여권 도입하는 거, 그다음에 시진핑 방한한다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긍정적인 겁니다. 정치적인 내용이 우리한테 방해가 되면 문제가 되지만 방해 요소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냉정하게 그냥 보셔야 됩니다. 방해 요인은 결국에는 막 그냥 우리가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할 때가 제일 짜증나는 거죠. 실질적으로 트럼프일 때 주가가 좋았다라고 다 얘기를 하지만 바이든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바이든도 결국에는 자국의 주가를 부양시키면서 경제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 미국만 먼저 상승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무조건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가 성장을 못 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위험해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랑 미국은 좋은데 다른 나라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재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가 기회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좀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 저는 2008 년도로 우리나라는 좀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고, 코로나도 우리나라는 좀 더 안전할 수 있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공업종은 여행업종 증대로서 여객 등 재가동하기 때문에 수리도 당연히 나오고 비행기도 똑같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위성, 인공위성과 관련된 정부 정책이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엔터업종은 신곡 발표가 인제 줄기차게 나올 거고 콘서트, 그다음에 메타버스, 메타버스와 콘서트가 접목이 되는지 아닌지 보시면 되는데 100% 접목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CG와 메타버스가 연결될 거고요. 그래서 매수가 유효되고요. 영화업종도 백신 이후에 극장 방문 수요, 좀 전에 뭐 좀 더 이제 백신 맞은 사람을 우대하는 그런 정책들을 한다면 충분히 CGV가 경쟁력 있고, 롯데 쪽에서도 롯데시네마 영화하는 기존 업종들이 다 긍정적이다. 그다음에 백화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여행하는 장소들, 그러니까 펜션업들도 다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신 맞은 사람들에 대한 우대 정책을 쪼끔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가격적인 면도 그렇고 아니면 서비스적인 면으로 하면 좋을 것 같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격은 똑같은데 서비스가 좀 더 좋아지면은 가는 거죠.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업종입니다. 수에즈 운하가 머릿속에 계속 남아서 남겨 놓는데 안 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다음에 이거는 일본도 힘들고 대만도 힘들게 만든 거기도 한데 해운사에서 우리나라에 긍정적으로 보고요. 실제로 일본이랑 이집트 관계가 썩 안 좋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당국에서는 우리나라랑 협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바이든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도 큰 거고요. 그래서 수소와 LNG 선박에 호황이 가능합니다. 매수가 유효합니다.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은 7월 22일 감자인데요. 6월 22일 날 유상증자에 대한 결정이 나와요, 구체적인 내용이. 그 안을 통해서 주가가 한번 덤프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가격을 유지하다가 유상증자 받아 가지고 이후에 상승하거나 하는데 전자가 쪼끔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6월 22일 전에 좀 매집을 해 놓으셨다가 만약에 급등이 일어나면 일단은 7,500원 정도까지 상승을 하시면 1차 매도를 했다가 다시 내려올 때 매수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상 증자가 되는 시점에 매수를 하시는 게 제일 깔끔하고 안전합니다.
항공 제조는요, 항공 영역 증대에 따른 정비고 모빌리티 개발 수혜가 될 겁니다. 위성과 우주선 개발까지. 우주선까지 우리나라가 개발할 수 있냐 없냐도 포인트고요. 이걸 누가 개발할까도 연결될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누가 개발할까요? 예, 제가 계속 추천하는 대장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뉴딜 현황입니다. 뉴딜은 이런 게 뉴딜이 있었고요. 국내 SOC 투자를 인제 백신이 끝나는 시점 11 월이라 하지만 백신을 다 구매했고 인제 접종하고 그 비용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비용도 사실상 다 준 거니까 3-4 분기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와 관련된 SOC 산업들은 인제 다 착공하고 쑥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 그린 뉴딜 같은 경우에는 두산중공 유디스를 원래 지웠었는데 다시 넣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두산 인크라코어도 같이 연결됩니다. 두산중공과 합병하죠. 그다음에 해외 그린 뉴딜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계가 있어요. 그 뉴딜만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전통적 뉴딜이니까 그래서 현대건설 계속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1 등입니다 그게. 현대건설,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삼성전자 이 4 개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한국회담 결과 인제 한미회담 결과 그린 뉴딜의 동력을 우리나라는 확보를 했고 미국과 동등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월봉 분석으로 봤을 때 빨간봉, 양봉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죠. 가파르게 상승하면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더블 디그인 거거든요. 우리는 '이게 언제쯤 될까?'라고 하는 건데 요게 지금 이거랑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올라오고 내년은 요렇게 버티고 마지막 불꽃이 인플레이션 터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올라서 쪼끔만 오를 것 같아요. 3,500, 3,500 정도. 3,500이 쪼금 다르네요. 근데 북한 관계가 열리면 우리는 WTO 그냥 어느 정도냐면 요 정도 조정일 것 같아요. 요런 조정, 요 정도 조정 정도밖에 안 걸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것만 잘 된다면 우리는 추가적으로 4,000 가까이에서 이 구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4,000 가까이에서 그 구간을 만드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익이 극대화되지는 못하는 그런 한계점을 좀 한번 부딪혀야 되거든요. 그때 잘해야 됩니다. 그때 잘하면 우리나라는 잃어버린 30 년에 일본이 안 되는 거고 성장하는 기업이 되는 거고 국가가 되는 거고 그때 잘못하면 잃어버린 30 년에 일본이 될 수 있다. 물론 주가도 높아져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는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분석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데 이 박스권을 좀 더 초점하게 만들죠. 힘을 비축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요 그림을 만들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장보다는 바로 단기 하락보다는 인플레이션 슈팅을 줄 겁니다. 인플레이션 슈팅은 경제 지금 관료들이나 모든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QE를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예요. 그 이후에 뭐 시장 조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서서히 줄여 나가는 시점은 맞아요. 예, 줄여 나가는 시점은 맞죠. 근데 슈팅이 올 때 이 구간쯤에 이 정도 가운데 구간쯤에 줄여 나가고 진짜 빅 슈팅은 여기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보고 '나는 잘하겠다.' 하면 팔지만 요 정도 됐을 때 안 좋은 기업들은 쪼끔씩 정리하면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대상 기업 안에 H&M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봉 분석입니다. 일봉 분석은 요렇게 튀어나왔고요. 보세요. 요렇게 올라와서 한번 치니까 바로 꼬꾸라졌죠. 이거 힘들다가 인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이 올라가다가 치고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요 정도를 한번 겪고 내려온 거거든요. '지금 이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정거점 3,266을 돌파해서 3,300 까지 이번 사이클에서 요거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작은 소망인데 아 6월 25일 전에 이렇게 나와 주면은 제가 편안하게 움직이겠죠. 그리고 그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3 개월이잖아요. 요 구간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요렇게 나오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이 구간별로 대응을 다 적절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봉 분석으로 봤을 때도 주봉 분석일 때도 이렇고요. 일봉 분석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해서 인제 만들었고 우상향의 그래프로 인제 딱 한 거죠. 코스닥도. 그러니까 얘도 같이 갈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림을 다시 만들어 내느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려왔다가 올라가잖아요. 이게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1,200-1,300 까지 올라가는지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주체별 보시면 코스피 3 개월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샀어요. 근데 우리는 알죠. 누가 어디다 샀는지. H는 엄청 샀죠. 하이버 샀죠. 그러니까 그런 대부분의 다른 것도 팔았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차세대로 성장할 수 있는 항공 포스트 코로나주 위주로 많이 사 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개인이 팔았어요, 긍정적이죠 3 개월 내에. 그다음에 선물로 보셨을 때는
개인보다 기간의 선물량 탁 줄었죠. 외국인이 엄청나게 산 거예요, 3 개월치.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외국인이 1 개월 동안에 선물량 산 게 이만큼이 되는 거고 3 개월로 봤을 때는 이게 기존에 팔아 매도한 게 사라진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 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사 주고 있고 선물을 먼저 사고 난 다음에 주가를 올리는데 둘 다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지난 거랑 비교했을 때. 둘 다 사고 있는데 얘를 쪼끔 더 강력하게 사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주가가 더 우상향할 수 있다. 6월 초까지는 그냥 대세 상승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 어떤 위주로? 포스트 코로나주 위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원 달러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원 달러 환율도 이렇게 라인으로 끄어졌을 때 이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인제 다시 하락을 갈까 말까 하는 거거든요. 꼬리 달고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하락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위클리로 봤을 때도 요걸 유지하죠. 이 박스권 이 주봉 갖고 계속 말씀드렸죠. 1100 선이나 1050 선을 돌파를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른데 일단은 1100 선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원 달러 환율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보시면 계속 내려오고 있죠. 우리 성과 지표가 5월 27일 발표한 데 이쯤입니다. 그리고 한미회담 하고 난 다음에 계속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주가는 아니 원 달러 환율은 우하향한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인제 변화가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는지까지 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 다음 주 주간 시황은 쉴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주에 다녀와서 주간 시황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이렇게 떨어졌고요. 이거랑 이거 두 개 비교하는 건데요. 떨어진 데가 여기인데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시점이 11시 33분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주보다는 여기쯤이었거든요. 높아진 건 맞는데 이거는 상승 절대 안 봅니다. 이거를 지금 여기 선을 지키지 못하면 뚫고 내려가 버릴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영상을 녹화하는 동안에 더 내려갔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고요. 갭은 그렇게 차이 안 나죠. 그러니까 관계없고요. 볼린저 밴드가 여기 쪼끔 더 틈이 생겨 버렸어요. 요만큼 더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인제 이거 코인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이 지금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쪼끔 더 떨어지면 4,000을 깨는 4,000 달러를 깨는 정도까지 갈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투매가 또 여기서 요거를 샀던 사람들이 있고 요거 따라가서 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심리적 붕괴가 되는 시점이 여기서 한 10% 만 떨어지면 또 심리적 붕괴돼서 투매가 나오거든요. 그게 손절 친다고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더 일어나야 안전하다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머스크가 이거는 최대 해운사입니다. 주가가 상승했죠? 그러면 이 뉴스까지 해서 주간 시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